여러분, 이분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피에르 줄리앙이라고 하는 퇴적 현상 연구하는 이제 그 분인데,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뭐 산사태가 나거나 이랬을 때 흙들이 어느 쪽에 가서 쌓이고 어느 쪽에 깎여 나가는지를 분석을 해야 이제 어느 쪽 사람들을 대피시킬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홍수로 흙들이 휩쓸려 가서 쌓일 때 어떤 현상으로 어떤 원리로 쌓이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저런 분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내용 중에 대홍수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퇴적 성분들이 이 물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여기보다는 여기가 깊죠? 그러면 여기선 좀 빨리 흐르다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느려지죠? 그럼 흙들이 실려가다가 갑자기 느려지니까 쌓이죠? 그게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앞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제 이 퇴적층이 앞으로 쭉 성장해 가면서 한 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렇게 쌓이는 현상을 실제 실험한 것을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물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 하얀 거 끄트머리를 기준으로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퇴적층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성장해 가죠. 보이시죠? 여러분, 저 물이 하루 종일 흐르잖아요. 저 퇴적층이 하루 종일 앞으로 가요. 일주일 내내 흐르잖아요. 일주일 동안 앞으로 가요. 여러분은 자도 쟤는 앞으로 가요. 한 달 동안 흐르면 한 달 동안 앞으로 가요. 그러면 수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를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대홍수 때 퇴적층이 모래가 한 층 쌓이고 진흙이 와서 한 층 쌓이고 그렇게 쌓이게 되면 무지개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줄 몰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여러분 보세요. 물은 오른쪽으로 흐르거든요. 평평할 때는 실려가기만 하다가 여기는 쌓이고 여기는 막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흙들이 실려가는데, 실려가다가 낮은 곳을 만나면 쌓여요. 그리고 평평할 때는 실려가기만 해요. 왜냐하면 조금 쌓여봤자 다시 깎이니까. 그래서 쭉 실려가다가 뭐 실려갈 때는 몇 킬로미터도 그냥 하염없이 실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가다가 여기 낮은 데를 만나면 여기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씩 얕아지면 조금씩 깎아내고. 그러니까 대홍수 때 물이 흐르면 물 속에서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물이 한쪽 방향으로 쭉 흐르게 되면 퇴적층이 진흙이 한 층 와서 쌓이고 모래가 와서 한 층 쌓이고 석회가 와서 한 층 쌓이면 서로 다른 퇴적층이 뚜렷하게 경계를 이루고 평평하게 쌓이는 거예요. 보셨죠? 저게 무지개떡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처음부터 평평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쌓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보다는 여기가 깊죠. 좀 더 깊으면 좀 더 느리게 흐르죠. 좀 더 느리게 흐르면 좀 더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깊은 곳은 더 많이 쌓이고 얕은 곳은 덜 쌓여갖고 한 번만 쌓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평평해져 버려요.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무지개떡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얕죠.
얕으면 좀 더 빨리 흐르죠. 좀 더 빨리 흐르면 좀 덜 쌓이죠. 그래서 얕은 곳은 덜 쌓이고 깊은 곳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평평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퇴적층들의 대부분이 평평하게 쌓여 있는 이유가 저 원리예요. 그래서 대홍수 때 바로 이런 원리로 엄청난 양의 퇴적층들이 쌓이는데 진흙이 와서 쌓이고 모래가 와서 쌓이고 석회가 와서 쌓이고 저렇게 층을 이룬 거예요. 1년 만에. 그랬다가 이 계곡이 푹 깎이니까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밝혀내는 할 일 없는 과학자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랜드 캐년의 요 주 퇴적층 요것이 대홍수 때 쌓인 거라는 거 설명드렸죠.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고생대 3억 년 동안 쌓였다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저게 3억 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1년 동안 쌓인 게 맞다면 3억 년이라는 고생대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저건 없었던 거예요. 저건 소설이에요, 소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홍수 때 쌓인 건데 이 대홍수 때 쌓인 퇴적층 밑에 퇴적층이 또 있죠. 저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홍수 밑에 퇴적층이 또 있는 거예요. 혹시 저게 정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혹시 홍수 심판이 한 번 더 있었을까요? 저게 이제 뭐냐면요. 바로 이게 이 진화론에서 고생대라고 부르는 요 퇴적층이 홍수 때 쌓인 거라 그랬죠. 근데 그 밑에 약간 다른 각도로 쌓인 퇴적층이 있거든요. 요건 선캄브리아계 퇴적층인데 요 퇴적층 얘하고는 각도가 달라요. 근데 이게 선캄브리아계 퇴적층인데 저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 대홍수 퇴적층이고 요게 뭐냐? 저게 천지창조 때 쌓인 거예요. 천지창조 때.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창조 둘째 날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죠.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셋째 날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있었는데 그 물 밑에 있던 땅이 솟아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게 하루 만에 솟아올라왔죠. 그럼 이제 보세요.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죠. 근데 땅이 솟아올라오니까 그 위에 있던 이 물들은 낮은 곳으로 몰려가겠죠. 그럼 하루 만에 저게 엄청난 양의 물이 몰려가면 그냥 갈까요? 누구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겠죠. 저 엄청난 흙들이 엄청난 흙을 휩쓸어다가 바다 쪽에다가 쌓아놓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창조 셋째 날 땅이 올라올 때 땅 위에 있던 흙들을 휩쓸어 가서 퇴적이 한번 일어났겠죠. 그러다가 창조 이후에 별일 없었다가 창조 후 1656년 지났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죠. 이때도 퇴적층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2번의 전지구적인 퇴적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천지창조. 두 번째가 대홍수죠. 그렇죠? 그런데 천지창조 때 만들어진 퇴적층하고 대홍수 때 쌓인 퇴적층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 두 퇴적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옆에 있는 분을 깨워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해보세요. 천지창조 때 쌓인 퇴적층과 대홍수 때 쌓인 퇴적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없어요.
뭘까요? 화석이에요. 화석.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순서를 잘 보면 땅이 올라오고 나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드셨죠. 그럼 땅이 올라올 때는 생명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천지 창조 때 쌓이는 요 퇴적층 속에는 화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대홍수 때 쌓이는 퇴적층은 이미 생명체가 번성했으니까 그 퇴적층 속에는 생명체가 휩쓸려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홍수 때 쌓인 퇴적층 속에는 화석이 들어있는데 대홍수 때 쌓인 퇴적층 밑에 있는 퇴적층 속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화석이 없어야 되죠.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중에 고생대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들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쌓여있는 성캄브렉의 퇴적층 속에서는요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질 않아요. 좀 놀란 거예요? 기절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게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저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의 조상이 그 밑에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화론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이런 생명체들의 조상이 그 밑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얘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저걸 설명할 길이 없어갖고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이 선캄브리아기까지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고생대 시작되면서 갑자기 진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바람에 그 조상이 밑에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랜드 캐년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가 이 그랜드 캐년 주 퇴적층은 홍수 전반부, 그 다음에 자이언 캐년 쪽 퇴적층이 홍수 후반부, 그리고 이 브라이스 캐년 요 지역 쪽이 홍수 이후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 대륙이 이제 홍수 때 물에 잠겼었다가 미국 대륙 자체가 올라왔겠죠. 그럼 올라올수록 물은 얕아지죠. 그럼 물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많은 부분을 깎아내 버리겠죠. 그래서 이때 대륙이 올라올 때 이 부분이 깎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되면은요 대홍수의 증거도 볼 수 있지만 천지 창조 때 쌓인 암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저를 꼭 데리고 가세요. 그래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퇴적층 쌓이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깎여나간 거 설명해야 되겠죠. 깎여나가는 건데, 자, 이게 깎여나가는 현상.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7천만 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이 오랜 세월 동안 깎였겠느냐, 순식간에 깎였겠느냐 하는 건데 순식간에 깎여나갔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랜드 캐년의 계곡이 거의 수직이에요. 수직.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중에는 단단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깎였으면 단단한 부분은 덜 깎이고 연한 부분은 많이 깎여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랜드 캐년의 이 계곡은요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나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날 우르릉 깎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 지역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이에요. 이 계곡이고 여기 이 계곡을 따라서 강물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흘러요. 물이. 근데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저게요 누가 밀가루를 쏟아 놓은 게 아니고
지대가 높아서 눈이 덜 녹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약간 까맣게 이렇게 쉼표처럼 된 곳 있죠. 이 부분은 카이밥 고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개마고원처럼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 그러면 옛날에 여기가 다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높은 지역에 허리를 자르면서 계곡이 파인 거예요. 여러분 저게 좀 이상한 건데,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앞에 높은 데가 있으면 돌아서 가요? 뚫고 지나가요? 돌아서 가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강물이요, 이 높은 지대를 관통해서 지나갔어요. 저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여기가 높았었다면 여기서 흐르던 물이 가로막히니까 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가로막혀 있을 때 과거에 여기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이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휩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위에 호수가 있었을 것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카이밥 고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카이밥 고원인데, 여기가 가로막혀 있었다면 그 위에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게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지형을 보고서 컴퓨터로 호수가 있었던 흔적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저게. 근데 거의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교해 본 건데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예요. 근데 저게 흔적만 남아있고 물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랜드 캐년 지역이 원래 여기가 높은 지대고 그 위에 엄청난 호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분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가 터지니까 그 물이 휩쓸려 내려갔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엄청난 계곡을 깎아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물난리가 나면, 여러분 불이 나면은 재라도 남지만 물난리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댐을 만들었더니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뻥 터져 버리면 이 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 밑에 엉망되는 거 아시죠? 바로 그랜드 캐년이 그런 식으로 깎여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로막혀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가로막혀 있었으면 물이 엄청나게 쫙 고여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이 부분이 뻥 터져 버리면 엉망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랜드 캐년 계곡 깎여나가는 건 아무도 못 봤죠? 혹시 보신 분? 근데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은요, 화산 폭발과 함께 지하수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대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홍수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빙하로 덮여 있었던 저것이 화산 폭발로 열이 올라오니까 녹아버리겠죠. 그래갖고 이 화산이 터지면서 이게 거기 있던 흙들이 그 물과 함께 죽이 돼갖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려간 것들이 계곡을 가득 메우고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엄마하고 아들이 산책 나왔는데 여기까지 휩쓸려 간 거 보이시죠? 저기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런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머드 플로우, 그러니까 진흙으로 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흐르면은 여기가 평평하던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계곡을 푹 파면서 깎여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깎인 계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얼마나 깊은 계곡인지를 아시려면 여기 절벽 위에 여기 사람 보이세요? 이건 마음이 진짜 착해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계곡이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3일 만에.
받기의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여기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이 흙을 다 실어 나르려면 몇만 년 걸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가 푸석푸석한 모래냐? 아니에요. 여러분 깎여나간 계곡 밑에 내려가서 그 옆면을 봤더니 응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지대예요. 바위지대를 커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 이렇게 깊은 계곡이 둘 다 3일 만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화산 폭발이 요거예요. 요거. 요 정도 규모로 폭발했는데 이 정도를 만들어 놨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더 큰 게 만들어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깎아낸 것은 삽으로 퍼낸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자연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이건 그랜드 캐년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 그 팔로우즈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워싱턴주 이제 남동쪽에 있는데, 여러분 이 계곡 상당히 크죠. 이 계곡이 얼마나 큰지 보시려면요, 요 절벽 위에 여기 사람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보통 학교에서 설명할 때 몇만 년 걸렸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요 계곡 위쪽에 미졸라 호수라는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미졸라 호수거든요. 근데 이쪽을 가로막고 있던 빙하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 호수물이 넘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호수가 터지면서 이 물들이 많은 양이 쏟아져 내려와서 순식간에 계곡을 깎아낸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요, 순식간에 깎여나간 계곡이에요.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깎여나갔느냐?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흙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평하죠? 그리고 여기에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터졌어요. 그럼 물이 흘러가죠. 근데 처음에는 평평하니까 골고루 흘러가죠. 골고루 흘러가다가 한쪽에 살짝 패이면 글로 물이 더 많이 지나가죠. 그럼 거기만 더 패이죠. 그러면 더 패이면 더 많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평평하다가 한쪽에 살짝 패이면 글로 나머지 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패이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쭉 파이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해되시죠? 이게 소위 그 까니마 똑까 전법이에요. 네, 지금 젊은 학생들은 무슨 소린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지금 이해가 확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팔로우즈 캐년이고 이건 그랜드 캐년이죠.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죠.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은 원리라는 얘기죠. 규모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통 그 호수나 댐이 무너질 때는요, 넘치다가 이게 조금씩 넘치다가 한쪽에 살짝 패이면 집중적으로 파이면서 무너져 버려요. 또 하나의 방법이 이건 이제 오버플로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쫄쫄쫄 새다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위쪽에 글렌 캐년 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 발전용 수로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물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한꺼번에 물을 뽑아내는 그런 배수로예요. 근데 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배수로 문을 열었어요. 열다가 이 열던 요 끄트머리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놔뒀다간 댐 자체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닫고 나서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데, 여러분 보통 저런 댐을 만들 때는요, 저기에 걸리는 압력의 두세 배 이상을 견딜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요. 안전 설계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었는데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가로막혀 있어서 엄청난 호수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 물이 넘치다가 터졌건 쫄쫄쫄 새다 터졌건 어느 날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물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 밑에 엄청나게 큰 계곡이 순식간에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저 그랜드 캐년이 갑작스럽게 깎였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그랜드 캐년 계곡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깎인 흙들이 바로 요 밑에 쌓여야 되겠죠. 맞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깎여나간 그 엄청난 양의 흙들이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발견되질 않아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깎여나간 흙들이 여기에 없다면 딴 곳에 멀리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여기 막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을 바가지로 퍼갖고 그 쓰레기들을 저 문 쪽까지 다 보내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큰 통을 만든 다음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한꺼번에 확 엎질러 버리면 한꺼번에 확 휩쓸려 가버리죠. 바로 그 원리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흙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였다면 여기 쌓여 있어야 되는데 태평양까지 실려가 버렸다는 얘기는 천천히 흘러간 게 아니라 왕창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물이 여기를 휩쓸고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였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과거에 저기에 엄청난 물이 우르릉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도 마찬가지로 이 강물이 이걸 깎아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이 한번 휙 지나가고 나서 계곡이 생기니까 얘네들이 그 이후에 신난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과거에 흙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만 남겨놓고 여기 메우고 있던 흙들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깎였다면 여기서 깎인 흙들이 주변에 쌓여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주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만 남겨놓고 이 많은 흙들이 멀리까지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휩쓸려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날 밤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 패러디한 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큰 계곡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 근데 저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예요? 라고 되물으면 얘야 그때 내가 졸았단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손주들 손 붙잡고 구경 갔는데 물어보면 딱 이제 앉혀놓고 얘야 저기 있는 저 엄청난 저 흙더미들은 언제 쌓인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지구를 휩쓸고 도는 그 엄청난 물들이 저 엄청난 흙더미들을 1년 만에 쌓아놓은 거란다. 그리고 그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이 저 속에 화석으로 들어있단다.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건 어떻게 깎여나간 거라고요?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러지 마시고 자, 저 계곡이 깎인 것은 대홍수 때 깎인 게 아니고 대홍수 후에 미국 대륙이 올라왔고 그 이후에 저 그랜드 캐년 위쪽에 뭐가 있었다고요?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근데 그 호수를 가로막고 있던 부분이 뻥 터지면서 그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란다. 그래서 대홍수 때 쌓인 퇴적층이 선명하게 드러난 거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에 매달아놔야 돼요. 그렇죠? 믿는다고 할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습하겠습니다. 실습.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아이 역할을 하고 한 분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자, 아이가 물어보세요. 저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른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설명 못하면 오늘 저녁 금식이에요. 금식.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1년 만에 쌓였고 순식간에 깎여나갔다는 증거가 저렇게 선명한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거 쌓이는데 몇 억 년 걸렸다고요? 3억 년. 여러분, 100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에 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깎여나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천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모르면 거대한 거짓말에 속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쌓인 게 3억 년이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고생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7천만 년 동안 깎여나갔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시절이 있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게 3억 년 걸린 게 아니라 1년 만에 쌓인 거라면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역사 속에 저런 거 없었어요. 중생대, 신생대도 마찬가지예요. 저건 과학을 빙자한 거짓된 이론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입니다. 비록 심판의 증거물이긴 해도 그래도 이 계곡에는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꽃들은요, 그랜드 캐니언 계곡에 핀 꽃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계속 받으면요, 거기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성경이 안 믿어지게 돼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간청을 해주세요. 제발 좀 관심을 가집시다.